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못마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머리가 없는 동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동료, 인성이 모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료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상대에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막말까지 동원하며 상대의 잘못을 가차없이 꼬집게 됩니다. 하지만 비판을 듣는 사람은 그런 비판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 결과 비판은 직장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리적 비판은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요긴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판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적절한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의 부하 직원 앞에서 비판을 받는다면 누구든 비판의 내용을 새겨듣기보다 자신이 수모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찾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식적 비판이 가능한 평가회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발달된 사람이라도 칭찬을 원하고 비판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상대가 비교적 최근에 수행한 업무 중에 잘된 부분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비판을 받더라도 불필요한 감정에 휩싸이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내적, 기질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그 원인을 상대의 근본적 문제 때문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 저항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 놓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무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협해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최후 통첩식의 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상대가 스스로 반성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즉, 비판은 분풀이가 아니라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지요. 그러므로 서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마무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자, 한편 비판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비판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반박은 인간적 예의를 지키며 상대의 주장을 들어준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일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보지 못하는 측면을 짚어주는 비판자의 지적은 나에게 독약이 아닌 미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신공격은 당신보다 가해자에게 해가 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대응하며 같이 시궁창에서 뒹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으로 비판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상대의 비판이 정당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감사하고, 부정당한 비판은 나로 하여금 충동을 이겨내고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인격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니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는 직장 생활에서 비판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윤리적 직장 문화에서는 남에 대한 비판은 정중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비판이 비난으로 전락하지 않는 유익한 직장 문화, 바로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